자,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왔는데, 자, 봅시다. 조립제법을 계속 좀 연습을 해볼 건데, 지금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보세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3차 한계수 3, 2차 한계수 0, 1차 한계수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상수항 5가 됩니다. 자, 이거를 자, 나누는데,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건 그 앞에도 얼마를 써야 될까? 자, 보세요. 이게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를 찾으라고 그랬죠. 이게 0이 되려면 x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넣으면 0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분의 1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자, 그러면 3이 그대로 내려와서 뭐가 된다? 여기가 3. 자, 2분의 1 곱하기 3을 하면 2분의 3 되죠? 자, 0 더하기 2분의 3 하면 2분의 3.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은 하면 얼마 돼? 4분의 3 되죠? 4분의 3. 자, 마이너스 4 더하기 4분의 3. 그럼 어떻게 돼? 자, 여기다 마이너스 4 더하기 4분의 3이죠?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16 더하기 3이네. 그쵸? 4, 4, 16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13. 그쵸?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8분의 13이죠. 자, 5 더하기, 자, 5는 뭐야? 5는 4분의 20이잖아. 20, 8로 봐야 되네. 8로 됐으니까. 8, 5, 8에 40이죠. 그러면, 자, 8분의 40, 빼기 8분의 13이네. 그러면 얼마? 8분의 27이죠. 8분의 27.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가 나머지가 되죠. 8분의 27이다. 라고, 나머지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목과 나머지는 알았으니까 한번 봅시다. 요 식에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식은, 자, 어떻게 2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걸 구하는 건 목표인데, 우리가 지금 2분의 1로 있단 말이죠. x가 0 넣었을 때. 그럼 무슨 말이냐? 일단 요거부터 쓰고 봅시다.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3x 제곱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13에, 자, x 이퀄 2분의 1이란 얘기는 x 마이너스 2분의 1 이퀄 제로로 쓸 수 있잖아. 넘기면. 그쵸? 그러니까 요걸로 나눈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하고 나머지가 얼마? 8분의 27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2분의 1이 왔어요? 이게 0이 되게 하는 걸 찾다 보니까 x가 2분의 1이다라는 거 왔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2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나눈 거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x-2분의 1로 나눈 몫이 이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식을 좀 변형해 줘야 돼.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차분히 잘 보면서 또 모르면 선생님들 질문하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요거를, 이거를 우리는 목적은 뭐야? 2x-1로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하면 되네. 그쵸? 2를 곱하면. 그렇잖아. x-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2x-1 되죠. 근데 식을 마음대로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식을 성립하려면 여기다 2분의 1을 또 곱해주면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 되니까 같아지죠. 그러면 자, 2는 여기다 넣어주고 2분의 1은 어떻게 돼? 요 앞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먼저 써줘보면 여기다 2분의 1 쓸까? 2분의 1을 앞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주고 여기다가 곱하기 2,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똑같아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2분의 3x 제곱 플러스 4분의 3x 마이너스 8분의 13이 되죠. 이렇게 몫이 이렇게 바뀌고 나누는 수는 2x-1 플러스 8분의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따라서 몫은 뭐가 돼요? 몫은 2분의 3x 제곱 플러스 4분의 3x 마이너스 8분의 13이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나머지는 8분의 27이다.
10이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조립제법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쭉 했는데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는 조립제법을 쓰면 나눗셈을 쓰시라도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조립제법이 나누는 식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분수 모양이 나오고 되고 요거를 원래 구하라는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보면서 잘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연습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잘 풀어보시면 돼요. 물론 이걸 나눗셈으로 그냥 하면 좀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식을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연습을 해보면 뒤에 또 다양한 것들을 할 때 아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가 좀 달라졌죠. fx equal x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x-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런 fx라는 게 나오면 저건 또 뭐예요? 이렇게 막 당황을 하기 쉬운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음 책 오일러라는 책에 가면 함수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물메트로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뭐 다른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좀 뒤에 걸 배워야 증명이 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원의 넓이 어떻게 해요? 원의 넓이. 원의 면적.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다.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파이 r 제곱. 그냥 외우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지금 모르잖아. 근데 모르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안단 말이죠. 나중에 저 뒤에 미분적분을 배우면 증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근데 지금은 못하지, 증명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뭐냐면 x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식이 4는 숫자고 x가 미지수죠. 그렇죠? 그러면 x에 관한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여기다 그대로 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f1이다. f1을 넣으면 x-1넣으면 1세제곱 플러스 4 곱하기 1 플러스 5 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10이 되네. 10이다. 이렇게 x에 1 넣었을 때 값은 10이다 라고 x에 관한 식이다 라는 뜻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에 관한 식 x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x-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구하라 했으니까 자, 나누는 식이 1차니까 조립제법 하면 되겠죠? 자, 조립제법. 자, 3차항 계수 1, 2차항 0, 상수항 4, 1차항 4, 그다음에 상수항 5가 되죠. 자, 이거를 자, x에다 3 넣으면 0 되니까 3 됩니다.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자, 1 내려오면 1 곱하면 3, 0 더하기 3은 3, 3 곱하기 3은 9, 4 더하기 9는 13이죠. 13. 자, 3 곱하기 13은 39가 되네. 더하면 44다. 그래서 뭐가 된다? 나머지는 44다. 따라서 몫은 뭐가 돼요?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3이고요. 나머지는 44다. 그래서 즉 무슨 말이에요? x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3에 곱하기 나누는 식이 x-3이니까 x-3에 나머지 플러스 44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요 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 식이 fx라고 했죠. fx.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fx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f3을 한번 구해보죠. f3. 자, f3을 구하면 여기다 구할 수 있지만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3 넣으면 제로 되잖아. 그래서 싹 날아가니까 나머지가 뭐가 돼? 44가 되더라. 근데 나머지 이게 44가 뭐였어? 나머지였죠. 나머지. 뭐예요? 이걸 fx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x 자리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네. 특정한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 그쵸?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제 봅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세오렘이죠. 세오렘인데 중요한 세오렘인데 나머지 정리라는 세오렘을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x의 정식이란 건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x의 정식, 어떤 fx라는, 방금 전에 우리 했죠. fx라는 x의 정식이 있어요. x 정식이 있는데, 요거를 fx를, 자, x 마이너스 알파, a가 아니고 알파예요. 자, 알파로 나누면, 사실은 이제 1차식으로만 했는데, 뭐 2차로 나눌 수도 있고, 3차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냥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나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fx라는 식을, x-알파라는 식으로 나누면, 몫이 나오겠죠. 나눌 셈을 했으니까. 몫을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가, fx라는 식에, 자, x-알파로 나눴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 뭐였어요? f3을 구했는데, f3을 넣는 건, x-3으로 나눠서 식이 뭐가 있었죠? 플러스 44였잖아. 그러니까 x-3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x자리에 3을 넣었을 때 0 되니까 이 모든 식이 0이 되게 하고 44만 남게 하는 걸 우리가 봤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 x-알파가 0이 되게 하는 x는 뭐예요? 알파겠죠. 여기다 알파 내면. 그래서 f알파, 책에는 아마 이게 R로 나왔을 거야, R로. 응? 책에는 똑같아. 이제 1차식이니까 R로 나온 건데, 자, 똑같아요. f알파. 나머지 f알파라가, 할 때, 이 조건이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자, fx는, 어떻게 썼어요? 이 fx라는 식은, 자, 몫이 qx죠. qx 곱하기 x-알파로 나왔으니까, x-알파. 그 다음 나머지가 뭐다? f알파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걸 한번 써볼까요? 자,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플러스 5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뭐였냐? 자, x제곱, 몫이 보니까 3x 플러스 3x 플러스 13에 x-3 플러스 44다라는 방금 우리가 앞에 했었던 문제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예요? 요게 fx죠. 그 다음에 요게 뭐야? 몫을 qx라고 했으니까 몫 qx. 그 다음에 이게 나누는 식. 그 다음에 요게 f알파가 뭐가 돼? 나머지 알파다. 요걸 이제 뭐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r로 쓸 수도 있는데 책에는 이제 r로 해놨는데 이제 f알파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f알파라는,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어떤 알파라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f알파가 나머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보다 x의 정식 어떤 fx를 x-알파라는 어떤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면 몫이 나오고요. 몫이 qx. 그때 나머지를 x자리에 알파 넣으면 제로 되니까 그 제로가 되게 하는 f알파를 나머지라고 할 때, fx는 qx 더하기 x-알파 플러스 f알파라는 모양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거 사실 영상을 여러 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추가를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자, x의 정식 똑같이 x의 정식 fx, x의 정식 fx를 자 x-알파로 나누면 똑같아요. 몫을 qx 나머지를 f알파라고 한다. 똑같아요. 조건은. 자, 똑같이 나눠지는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했던 것처럼 fx는 자, 목 qx 곱하기 x-알파 되겠죠. x-알파에 플러스 f 알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위에 말이 똑같은데,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f 알파가 0이 되는 경우,
무슨 말이에요? F알파가 0이 된다는 건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F알파가 0일 때, 즉 X 마이너스, 그러니까 FX는 X 알파가 아니라 F알파 0이 되면, 이게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아지면 FX는 Q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으로 곱해지죠.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이제 이걸 인수라고 해요. 인수를 갖는다. 책에 나온 데 있습니다. 인수를 가진다. 인수는 우리가, 자, 12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죠. 그럼 여기서 12의 약수는 뭐야? 12의 약수는 2하고 1은 되니까 1, 2, 3, 12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2와 3이 약수가 되는 걸 소인수분해하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인수는 약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식이니까, 식을 또 약수라고 숫자가 아니니까 식을 약수라고 쓸 수 없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수를 약수라고 같은 개념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갖는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따라서 이 fx라는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qx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x 마이너스 알파 qx. 그건 결국은 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fx를 인수분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수분해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요거를 인수정리라고 한다. 인수정리라고 한다.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x의 정식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가 생기면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0이 되면 인수정리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식이 나머지가 없이 분해가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인수분해라고 한다. 인수분해.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죠. 인수분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건 개념이에요. 개념은 여러 번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되고, 자, 이제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음 식을 인수분해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x세제곱 더하기 8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 봅시다. 자, 풀어봅시다. 자, 이 x세제곱 플러스 8이라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보냐면, 아까 우리가 이거를 x에 관한 정식 fx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fx라는 식으로 약속을 해보면, 우리 출세계 개념에 약속이라고 했죠. 우리 디오판투스 주제 공부했죠. 그래서 fx라는 식으로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약속. 그러면 자, 인수분해가 뭐였어? 인수분해가 나머지가 0이 되는 게 인수분해라고 했죠. 나머지가 0.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였어? 나머지는 어떤 F알파라고 했잖아. 어떤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0이 되면 인수분해가 된다 했죠. 그럼 무슨 말이야? X에 뭘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걸 찾아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뒤에가 8인데 이게 0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8 나오죠. 그러니까 X에 얼마 넣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일단 2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가 있어야 마이너스 3번 곱하면 마이너스잖아. 그 다음 2를 3번 곱하면 8이니까 F-2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모르겠으면 넣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2에 세제곱 더하기 8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8이잖아. 0이 되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주어진 식을 fx라고 놓고 x 자리에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걸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머지가 0이 되니까. 그쵸? 우리 나머지 정리 인수전에서 왔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조립제법 하면 되지. 자, 3차항이니까 1, 2차항 0, 1차항 0, 상수항 8. 자, 이거를 뭘로 했어요? 다시 복습.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세제곱 플러스 8을 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x 플러스 2를 했을 때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잖아. 이걸로 나누는 거랑 똑같죠. 나누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니까 요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마이너스 2 딱 써주는 거죠. 그렇죠? 자, 1 내려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4 더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8 해서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죠. 따라서 어떻게 돼? x세제곱 더하기 8은 자 몫이 뭐예요?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곱하기 자 주의할 건 이게 마이너스 2라고 해서 x 마이너스 2를 쓰면 안 되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걸 생각하면 마이너스 2-0 되려면 플러스 2를 해줘야 0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x세제곱 플러스 8이라는 식이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식이 지금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식의 곱의 형태로 우리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숫자를 곱의 형태로 표현한 것처럼 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쭉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이렇게 나오면 숫자가 없는데요.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 이렇게 당황하는데 자, 항상 뭐다? 문자가 두 개 나오면 하나 x에 관한 식으로 보는 거예요. x에 관한 식. 그래서 자, 이거를 풀어볼 때 어떻게 하냐? 이거를 fx다라는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fx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넣으면 이게 0이 될 거냐 하는 거죠. 마이너스 y세제곱 되면 0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y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하면 이거 마이너스 y세제곱 되니까 0 되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조립제법 합니다. 자, x에 관한 3차식으로 보니까 3차항 계수 1, 2차항 계수 0, 1차항 계수 0, 상수항은 y세제곱이 상수항이죠.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으로 보면 x 외에는 다 상수항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자, 뭘로 했어요? 마이너스 y 넣어서 나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눈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0 됐으니까 마이너스 y 그대로 써요. 자, 1 여러분 1 곱하면 마이너스 y 더하면 마이너스 y 곱하면 플러스 바뀌고 y 제곱 되죠. 더하면 y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돼서 더하면 0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자, x세제곱 여기다 쓸까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면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y너스 0 된 거니까 x 플러스 y가 되겠네. 그렇죠? x 플러스 y 여기다 마이너스 y는 0 되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yx인데 바꿔서 xy 플러스 y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3x 4제곱 플러스 4x y 세제곱 마이너스 7y 4제곱인데 역시 뭐다? x에 관한 식으로 보는 거예요. x에 관한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걸 fx다 약속을 하는데 뭐예요? 3x 4제곱 플러스 4xy 세제곱 마이너스 7y 4제곱이다. 그럼 뭐다? x자리에 뭘 넣으면 0이 되겠냐 하는 거죠. 뭘 넣으면.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4차식인데 y도 4차가 있어 보니까 4차를 넣으면 되긴 하겠죠. 근데 y 넣으면 3y 4제곱 y 넣으면 4y 세제곱 7y 되네. fy 볼까요? fy는 3 곱하기 y 4제곱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y 4차니까 y 4제곱 되네. 빼기 7y 4제곱이니까 0 되네요. 이게 그쵸? 0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 합니다. 4차식이니까 4차항의 개수 3 x 3차 없죠. 주의해야 돼요. y가 3차가 아니라 x를 봐야 돼. x 3차 없으니까 0 2차도 없으니까 0 1차는 x 빼고 나머지 4y 세제곱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7y 4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y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y를 그대로 써줍니다. 자, 3 내려오고 곱하면 3y 더하면 3y y 3y 곱하면 3y 제곱이죠. 더하면 3y 제곱 곱하면 3y 세제곱이죠. 더하면 7y 세제곱이죠.
곱하면 7y 4제곱 되네. 아, 그래서 더하면 어떻게 된다? 0이 되더라 하는 거지. 0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자, x 자리에 y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럼 y 빼기 y 하면 0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여기가 몫이 이거니까 상수 1차, 2차, 3차죠. 그래서 3x 세제곱, x에 관한 식이니까 그다음 플러스 3x 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7y 세제곱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우리가 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x 5제곱 y 5제곱.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또 간단해요. 자, 이걸 뭐다? fx다.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약속하면 x 5제곱 플러스 y 5제곱입니다. 그러면 x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y 한번 넣어볼까요? 5차니까 차수 같아야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4번 곱하면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y의 5제곱 플러스 y 5제곱 하면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조립제법 해봅시다. x에 관한 5차식이니까 5차항 개수 1, 4차항 0, 3차항 0, 2차항 0, 1차항 0, 상수항 y 5제곱이다. 되죠? 자, 그러면 나누는 식이 마이너스 y죠. 그래서 마이너스 y 1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y 더하면 마이너스 y 곱하면 y 제곱이죠. 더하면 y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곱하면 y 4제곱이죠. y 4제곱 더하면 y 4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y의 5제곱. 그래서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되더라는 거죠. 나머지 0 된다.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여기도 써볼까요? x 5제곱 플러스 y 5제곱은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x 플러스 y로 쓸 수 있죠. x 플러스 y 곱하기 상수 1차, 2차, 3차, 4차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y 플러스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xy 세제곱 플러스 y 4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분해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또 있어요.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제 x에 관한 4차식인데 자,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거를 fx의 정식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3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x자리에 뭘 넣으면 이게 0이 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이게 다 플러스잖아. 플러스니까 0이 되려면 뭔가 마이너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호를 일단 마이너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찾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건 공부해 볼 건데 오늘은 그냥 한번 볼게요. 일단 보통 뭐 1, 2 한번 넣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3 되겠죠. 3.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는 플러스 2.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0 되네. 그쵸? 0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된다? 요게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돼서, 0이 되더라. 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조립제법 하면, 4차항 계수 3, 3차항 계수 5, 2차항 계수 0, 1차항 계수 2, 상수항 4.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거 쓸 때 차수를 잘 보면서 써야 돼요. 상수 1차, 2차, 3차, 4차. 4차 맞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마이너스 1 써주고 3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3 5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면 2 1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2 0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2 2 더하기 2는 4 마이너스 1 곱하기 4를 하면 마이너스 4 4 더하기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요거는 옆에다가 여기를 싹 지우고 써볼까요? 요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하면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이니까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x, y가 또 섞여 있네. 뭐 그러면 일단은 뭐 똑같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으니까 fx는 어떻게 돼요?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얼마를 넣으면 0이 될까? 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일단 넣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x 베인트 상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y를 한번 넣어볼까? y? 자, 마이너스 y. 그러면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y의 제곱 y 플러스 3 마이너스 y 곱하기 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되죠. 아, 그러면 보니까 y 세제곱 떨어지고, 그렇죠? 요거 마이너스 3y 세제곱, 아니 플러스 3y 세제곱 되고, 요거 마이너스 3y 세제곱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네. 뭐요? 0 되네. 그렇죠? 0 되죠. 그래서 조립제법. 자, 3차 항계수 1, 2차 항계수 x제곱 빼고 쓰면 3y, 1차 항계수 3y 제곱이죠. 상수항 y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조금 마이너스 y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y. 자, 1 내려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y. 두 개 더하면 2y 되죠. 2y. 곱하면 마이너스 2y 제곱 되네. 더하면 y 제곱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돼서 0이 되더라 하는 거지. 0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자, x 플러스 y, 왜 마이너스 y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y니까, 곱하기 상수 1차, 2차죠.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 수식전기 때 이거 봤잖아. 이거 인수분해 또 되지 않아? 또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럼 요게 0 되는 걸, 이게 0 되게 하는 x는 마이너스 y 넣으면 0 되네. 그러면 이건 뭐야? 조립제법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조립제법 여기다가 한 번 더. 어떻게? 마이너스 y를 한번 탁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면, 자, 1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y. 더하면 y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y 제곱. 0이 되더라. 그죠? 아,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 마이너스 y 넣었을 때 0 되니까 x 플러스 y 되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y 있을 때 0 되니까 x 플러스 y죠. 근데 나머지가 남은 게 뭐예요? 몫이 상수 1차니까 저게 x 플러스 y가 되더라 하는 거죠. x 플러스 y가 3개니까 뭐다? 결국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무슨 말이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해봤죠? 이렇게 올라가면 뭐예요? 수식 전개잖아. 지난 시간에 이거 전개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오면 뭐다? 인수분해다.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와 수식전개는 사실 반대 개념이다 라는 걸 기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보통 학교 가면 공식처럼 외우죠. 근데 제발 문메토드 수학에서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우리는 처음엔 좀 느릴 수 있어. 오케이? 왜냐면 다 증명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외우면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다 증명하고 내가 다 설명하면 오래 남아요. 처음에는 오래 걸리지만 한 번 기억되면 안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수식전개와 인수분해 관계를 잘 기억하면서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책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인수분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인수분해는 사실 어려운 것들은 정말 어려워요.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들이 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보는데, 오늘은 핵심이 뭐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뭐예요? 어떤 fx라는 정식을 x-알파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목과 나누는 식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가 나와. 그걸 F알파.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 정리가 되고, 이 나머지가 0이 되고 목과 나누는 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지면 그게 인수정리,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은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쭉 연습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또 인수분해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 4주차 디오판투스 4번째 시간 공부 다 마치고요. 저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